예전에는 팀의 성과로서 조직의 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재택근무를 딱 하고 나니까 성과가 낮은 사람은 집에 가서도 성과가 낮더라는 사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회사에서 알아버렸어요.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 2017년도부터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는 사실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재택근무를 2017년도부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채용을 하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재택근무가 아니면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출퇴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직원들을 뽑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20년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기업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택근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일을 더 잘한다고 믿어왔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빨리 회의를 하고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어쩌다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 시작됐는지 아시죠?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셧다운하고 2주 동안 집으로 재택근무 하래요. 근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딱 하고 나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재택근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팀이라는 이름으로 잘한 사람 20%가 못하는 사람 80%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성과가 높은 20%가 성과가 낮은 사람들이 못하더라도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을 커버를 해서 사실 팀의 성과로서 조직의 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성과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성과에 대한 경계를 리더, 팀장님 한 분밖에 몰랐었어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품고 안고 갇혔단 얘기죠.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재택근무를 딱 하고 나니까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일을 잘하던 사람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잘하더라. 근데 회사에서도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던 사람, 회사에서도 시켜도 변명만 하던 사람, 아니면 성과가 낮은 사람은 집에 가서도 성과가 낮더라는 사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회사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재택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잉여 직원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최소 40%는 재택근무를 시켜보니까 스스로 업무를 못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직원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게 4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40%라고 할까? 사실 중간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학교도요, 초중고등학교도 바로 그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하고 공부를 못했었던 아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하는 그룹으로 확 떨어졌고요. 공부도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대로 그대로 갔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났었던 걸까? 자기 주도성에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주도성. 왜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요, 재택근무라고 하는 건 프리랜서처럼 자기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업무를 관리하고 스스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업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를 딱 하기 시작하면 리더가 언제까지 화면 켜놓고 줌 켜놓고 24시간 16시간 8시간을 딱 켜놓고, 처음에 재택근무할 때 그랬어요. 줌 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본인들 얼굴 켜놓고 그리고 근무하자. 그래서 이 책상에서 근무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켜가지고 감시를 받으면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혀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가 다 사무직이다 보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결국 성과는 다 나오고
나오니까 사실 의미는 없고, 사무직이다 보니까 사무직의 장점이다 단점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분량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 참 희한하게 8시간 내내 했었어야 되는 일도 집에 가니까 효율이 확 늘어나더니 막 오전 3시간 만에 끝내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시간 근무하고 오후 내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느리다가 오후에 뭐 계속 딴 거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근무할 때는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1시간 걸렸다면 집에 가면 30분 만에 끝내도 그걸 알 길이 없고요. 업무를 더 시킬 수 있어도 업무를 더 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이 근태 관리 회사가 다 아마 알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메신저가 있어서 메신저에서 자리를 딱 비우면 자리 비움으로 딱 뜨거든요. 그게 다 근태 관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부러 감시를 하려고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메신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근태 관리를 하는데 한 번은 자리 비움으로 딱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재택으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 부하 직원의 정서를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하 직원이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때려치고 딴 데 가지 뭐 너무 쉽게 이 정서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제 자리 비움으로 딱 떠 있는데 꽤 떠 있더라고요. 내가 좀 기다렸는데 뭐 잠깐 나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2-3시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누구 씨,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계속 자리 비움으로 몇 시간째 뜨고 있던데 무슨 일 있니?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걱정은 아니었죠.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아플까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간 자리가 비웠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상대방 감정이 상하지 않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제 방에 그 에어컨이 없는데 딴 방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비움이 떴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2번 다 일부러 지금 자리 비움이 좀 있던데 혹시 무슨 일 있니라고 몇 번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라도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일에서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방임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무 때나 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친구가 놀고 싶어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더라도 이 땡땡이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재택근무의 장점을 악용하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하 직원의 근태 관리는요, 우리 선생님들, 이 중간 관리자들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지각을 하고 한 번 근태 관리에서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각하고 1분 지각하는 친구가 1시간 지각하고 1시간 지각하는 친구가 2시간 지각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분이 부하 직원의 근태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그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는 자기 스스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은 중요하게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회사라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출근할 때 반드시 보고받고 퇴근할 때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 작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관리에서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리더십은요, 2가지를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데, 업무 관리의 기술과 대인관계의 기술을 2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 직원을 프리랜서처럼 일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고요, 프리랜서처럼 근무하지 않고 알바처럼 일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프리랜서처럼 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모든 직원은요
반드시 매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하고 회사 매출, 회사의 성과, 회사의 경영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업무의 성과에 대한 목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마케팅 조직은 다 재택근무거든요. 마케팅 조직 중에서 영상 편집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SNS, 바이럴 관리하는 직원들 모두 재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목표는 딱 하나만 줍니다. 네가 쓴 글은 반드시 다음날 노출되게 해라. 딱 요거밖에 없어요. 노출 안 되면 너 일 안 한 거야. 이게 제가 주는 업무 성과입니다. 글 10개 쓰고 100개 쓰고 이거 다 의미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하는 업무에 대비해서 그 업무의 결과가 눈에 딱 보여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요.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서 네가 어제 한 업무의 결과를 보고해라. 매일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저는 일찍 출근하라고도 안 하고요. 저는 엄청나게 몰입하라고도 안 해요. 결과만 나오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글 딱 하나 쓰고 하루 종일 놀아도요. 그게 성과가 나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주고요. 어제 한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하면서 본인 스스로 검색해서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고 본인 스스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가 아침에 저한테 하는 보고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거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근할 때 본인이 한 업무의 목록을 쭉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고를 한 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나가야 하는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든 잘하든 괜찮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바이럴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하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은 달라요. 그래서 대외적인 것과 내외적인 것은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재택근무 직원은요, 성과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주 뛰어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잘못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떨어지는데 내가 이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 이 직원이 장점 보고 단점 보고 이 친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그것까지는 알지만 이 친구가 업무 성과를 잘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리더하고 상의하십시오. 내가 모르면 반드시 리더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친구도 칭찬을 해줘서 알아야 되지만 아주 떨어지는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재택근무 직원들이 왜 성과가 천차만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재택근무 직원이 성과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잘하는 직원하고 아주 떨어지는 직원하고 둘을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괜찮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주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루틴이 있어요. 못하는 친구는 그 루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직원하고 못하는 직원하고 단톡방으로 엮어주던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멘토 멘티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 엮어주면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재택근무 직원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사소통의 문제가 진짜 커요. 의사소통의 한계가 크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카톡으로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로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직원이 안 친해요. 저희 이제 재택근무 직원들하고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의사소통이 카톡으로만 이루어지면요 진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택근무 직원하고는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진짜 밥을 먹거나 통화를 하거나 짧은 것들, 기계적인 것들은 카톡으로 대화를 해도 되지만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루틴하게 했던 일들은 카톡으로 해도 되지만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불편한 일이나 어려운 것들은 반드시 전화통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재택근무 직원하고 자꾸 카톡으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음성으로서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재택근무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자꾸 빼먹거든요. 주어하고 목적어
목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어하고 목적어를 넣어서 카톡을 써라. 그리고 정확한 업무 범위 되게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주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택근무 직원은 외주를 해서 주는 전문 직원 대하듯이 해주면 멘탈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긋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 직원한테는 되도록이면 쓴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쓴소리 하는 순간 감정이 상하는데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해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직원은 프리랜서처럼 일하게 해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업무를 관리하고 스스로 업무 성과를 스스로 보고하게 하고 스스로 업무 성과를 눈으로 보게 하게끔 해라. 이게 업무마다 사실 성과가 다 다르긴 합니다. 특성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부서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